깜찍한 꿈이 피어나 멀리 있더라도 함께 하늘 잡아. 5분 자유 발표의 베스트 지정 질문입니다. 베스트 5입니다. 조리안에. 예, 안녕하십니까. 변방의 북소리 변두리 정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며칠 있으면은 2025년도 끝나고 2026년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2026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선거가 시작이 되고, 2026년 2월 3일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선거가, 지방선거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지방단체장에 관해서 평가를 많이 합니다. 뭐 공약이 어떻게 실천이 됐는지, 또 아니면은 그 공약이 했던 그 이행률이 얼마나 됐는지, 또 만족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서 기초단체에 있는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큰 평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다시 한번 뭐 시의원이나 또 아니면 또 조금 더 큰 정치를 하기 위한 뭐 도의원 같은 경우를 나가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그 평가가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한 4년 전에 제 블로그에 이렇게 간단하게 그 당시의 시의원, 창원 시의원에 관한 평가를 했었고요. 또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나서 그에 대한 또 평가를 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창원시 의원에 관한 평가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평가는 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더 객관적인 부분에 관해서 평가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평가를 하는 시기를 말씀드리면 2022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2025년 11월까지 평가를 진행을 할 겁니다. 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냐면은 최근에 12월 12일 경남신문에 그 일면 탑 기사로 나온 것이 있는데, 바로 지금 현재 12월 마지막 그 회기에 그 창원시 의회가 열리니까 시의원들이 또 지적사기용으로 해서 각종 그 시에 관해 시정 지지를 한다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인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요 정도 12월 정도는 빼야 안 되겠나 해서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해서 빼는 거고요. 그래서 11월까지만 평가를 하는 거고, 12월부터 시작을 해갖고 내년 2026년 4월까지는 회기가 열리긴 열리는데, 본인들이 선거가 있다 보니까 적극적인 그 회기에 참여를 사실은 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그 시기까지를 뺀다 하면 결국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올 12월까지 하는 건데, 아까 12월은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기말고사 닥치면 벼락치기 하듯이 지금 현재 시의원들도 벼락치기 한다 해서 12월 달에 이제 시정 기리를 하는 건데, 현재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빼버리고요. 아직까지 이제 창원시의회 홈페이지에 그 관련된 자료가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 11월까지 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이 점수 자체가 완전히 시의원들을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전부냐, 뭐 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또 민원이라든지 또 출석이라든지 또는 각종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도 다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점수로 매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린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개인적으로 의뢰를 받고 개인적인 친분 또는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시의원 현황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창원시 특례시의원은 총 45명이 있고요. 비례 포함한 겁니다. 45명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27명, 더불어민주당이 18명이 있는데요. 총 합쳐서 이렇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다 보니까 전반기, 후반기 시의회 의장은 가져갔고요.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부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고, 하반기에는 후반기죠. 하반기 이렇게 후반기는 하여튼 아무튼 거기에는 이제 또 국민힘이 또 부의장까지 가져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총 45명이 지금 이제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남신문 12월 12일자에 사익 추구와 취적 삭기용으로 임기 말 시정 질문이 분모를 이루고 있다 해서 이제 그 경남신문 일면 탑에 나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정적인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 메시지가 나온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 부분은 밑에 링크에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그 점 때문에 12월까지 포함이 안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창원시 특례시의원 의정 활동 점수라는 것은 첫째 5분 발표, 그다음 시정 질문, 그다음에 조례안 대표 발의입니다.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사실은 그 의원들에게 쏟아졌던 각종 민원, 그다음 출석 점수, 그다음에 뭐 동의, 결의, 뭐 선임, 폐지 등 이런 부분도 사실은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점수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민원이 있을 수 있고 또 공익적인 민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수는 빼버렸고요. 출석 같은 경우는 평균 한 95%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변별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락 점수에 있는 뭐 20점, 30점이라든지 뭐 40점, 50점 뭐 이렇게 한다 하면은 그 의원에 대한 점수 부분을 이렇게 좀 할 수 있겠지만 평균 한 95점 정도 뭐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제가 생각을 했고, 물론 상임위 같은 경우 점수가 좀 작을 수 있으면 출석률이, 왜 그러냐면은 잘 안 열리다 보니까 한번 빠져버리면 점수 훅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제외를 했다는 점 미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점수가 총 876점이 나왔어요. 총 876점이 나왔고 평균은 한다칸께는 19.46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합계 876점에 의원수 45명을 나누어 보니까 평균 19.46점이 나왔고요. 국민의힘의 평균 점수는 14.29.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27.22. 둘 27.22인데 평균 점수 차이가 한 13점 정도 차이 나면 거의 한 더블 스코어에 가까울 정도로 민주당 점수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시에 국민의힘의 시장이 국민의힘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시정 질의라든지 그다음에 5분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까재는 개편이라고 같은 편끼리 좀 돌봐줘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점수가 상당히 좀 낮게 나왔다는 점 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저 점수 작게 나왔지? 이렇게 아니고 이러한 점들 때문에 나왔다는 점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점수는 5분 자유발표, 그리고 시정 질문, 그 다음에 조례안 중에서 대표 발의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표를 할 때 보통 의원들에게 찾아가서 좀 같이 좀 해달라 해서 그냥 공동 발의 형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사실은 어찌 보면은 아는 안면에 안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름만 열고 이름만 잡아열짝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분들 전부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표 발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대표 발의를 했던 점만 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총 490점, 국민의힘이 386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민의힘이 인원수가 더 많고 민주당이 인원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것은 민주당이 야당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그런 그 질의를 많이 한 부분도 있고 조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질의를 못했다면 국민힘에서 조례를
초대 점수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초대도 많이 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런 점은 그 더불어민주당이 좀 선방했고 국민의힘은 상당히 좀 많이 그 점수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5분 발표 베스트 5입니다. 지금 현재 5분 자유 발표입니다. 5분 자유 발표, 5분 자유 발표의 베스트 5인데 베스트 5에는 국민의힘의 성보민 의원이 총 16회 발표를 해서 5등을 했고요. 4등은 민주당의 박혜정 의원이 17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등이 국민의힘의 김영록 의원이 18회 했습니다. 그리고 2등은 민주당의 전홍표 의원이 19회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발표를 했던 사람은 민주당의 온욱 의원인데 2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욱 의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각 1회씩 차이 나기 때문에 사실은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도토리 기적인데 그대로 한번 발표한 게 이렇게 점수를 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발표를 많이 하면은 뭐 좋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시정 질문입니다. 이 시정 질문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이 시장이었기 때문에 행정부를 이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국민의힘에서 발표를 좀 못했던 부분이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5위에 민주당의 김여정, 진형익 의원이 총 공동으로 들어왔는데요. 8회 시정 질문을 했고요. 4등에 국민의힘의 박성엽 의원이 9회에서 4등을 했고 3등에 박선애 의원이 국민의힘의 박선애 의원이 11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2등은 공동수상, 공동수상 갑자기 아무튼 공동수상 형식으로는 이제 박혜정 의원, 전홍표 의원, 정순욱 의원인데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총 12회를 했고 대망의 1등은 네, 바로 국민의힘의 구점덕 의원이 가장 질의를 많이 한 걸로 나왔습니다. 총 13회 질의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 같은 경우 각 1회씩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구점덕 의원이 가장 발표를 시정 질문을 많이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될 것이 조례안 베스트 5입니다. 조례안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5등은 더불어민주당의 서명일 의원이 17회 했고요. 민주당의 4등은 민주당의 이종화 의원이 19회를 했고요. 3등은 국민의힘의 성보민 의원이 20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등은 더불어민주당의 심영석 의원이 25회를 조례를 냈고 대망의 1등은 더불어민주당의 전홍표 의원이 30회 조례안을 내면서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로써 요를 가지고 각 정당별로 베스트 5를 뽑아봤어요. 각 정당별로 각 정당에 그럼 과연 누가 일을 잘하느냐라고 보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5등에 최정은 의원이 20점으로 5등을 했고요. 4등은 남재욱 박선애 의원이 24점으로 4등을 했고요. 3등은 구점덕 의원이 25점으로 3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등은 김영록 의원이 26점으로 2등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대망의 1등은 성보민 의원으로 38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등인 성보민 의원과 2등인 김영록 의원과는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한 12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민주당의 베스트 5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5등은 이종화 의원이 했는데 35점이고요. 4등은 정순욱 의원인데 38점입니다. 그리고 3등은 심영석 의원인데 39점이고요. 2등은 박혜정 의원인데 41점입니다. 대망의 1등은 전홍표 의원으로 61점을 수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홍표 의원하고 박혜정 의원하고 한 20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주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1등에는 상당히 하고 2등하고 차이가 좀 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체 의원 중에 그럼 베스트 5는 누구냐? 한번 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정당별 해서니까 이제 전체 의원 중에서는 가장 누가 잘 하느냐라고 보니까 5등에 35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종화 의원이 5등을 했습니다. 뭐 축하해야 되나 뭐 어쩌든가 뭐 고생하셨습니다. 자, 4등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순욱 의원과 국민의힘의 성보민 의원이 38점으로 4등을 했고요. 3등에 심영석 의원이 39점, 2등에 박혜정 의원이 41점, 대망 1등에 더불어민주당의 주정표 의원이 61점을 수상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전체 의원 베스트 5에 실질적으로 1, 2, 3, 4, 5등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거기에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의 성보민 의원이 4등을 가면서 요 구조가 더불어민주당 1등부터 5등까지 구조 중에서 조금 하나 추가된 거 정도죠. 그래서 앞으로 또 국민의힘에서도 좀 분발을 좀 해서 점수를 좀 많이 획득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점수가 공개되겠지만 보면은 이제 시의회 의장의 점수가 사실 좀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의회 의장 같은 경우는 총 임기 2년 동안에 뭐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또 시정 질의라든지 또 아니면은 또 시정 질문이라든지 시정 질문이나 뭐 5분 자유 발표 발언 같은 경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사실 점수를 빼다 보니까 그 2년 정도의 점수를 사실은 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그런데 아무튼 일단은 지금 이제 전반기는 김의건 의원이 했고 하반기가 이제 손태화 의원인데 손태화 의원이 이제 총 10점, 김의건 의원은 3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기에 활동 안 한 거는 거의 제의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일단 그렇다는 점. 자,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좀 아픔이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걸 발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당히 좀 고민을 했는데 이것도 발표를 하면 또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뭐 베스트 원이야 뭐 사실 또 축하를 하고 박수 치고 이렇게 와 이렇게 하고 묵샤묵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지만 이분들은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할까 말까 지금도 지금 촬영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도 사실 고민입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발표를 함으로써 어차피 제가 점수는 다 올라갈 거거든요. 어차피 점수는 다 올라갈 거니까 이거 뭐 거꾸로 하나 뭐 이렇게 하는 점수는 다 사실 공개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또 사실은 임기 4년 동안에 했던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그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또 시민들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그 점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남은 임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 12월부터 해서 1월, 2월, 3월, 4월 5등 좀 그렇다까지는 좀 많이 해서 점수를 좀 획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점 하고 여기는 점수는 저 발표를 안 하겠습니다. 저 점수 발표는 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금 그렇거든요. 그 점수는 10점 미만입니다. 10점 미만. 제가 점수 자체를 10점 미만을 적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뭐 좀 점수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명단만 제가 올라가는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원시 창원 특례시죠. 뭐 특례시든 뭐 시의든 뭐 어쨌든 사건 사고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건 사고에 관한 걸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김미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한참 언론에 많이 나왔죠. 그 이태원 그 사고가 나고 나서 그에 대한 뭐 조금 안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좀 뭐 제명을 하니 어쩌니 뭐 기자회견도 많이 하고 또 특히 민주당에서도 기자회견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남재욱 의원 같은 경우 최근에 그 민주운동
운동단체라 해야 되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검찰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해갖고 송치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뭐 민주단체를 좀 폄하했다 해가지고 송치가 된 상황인데 아직 지대를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두 분이 일단은 검색에서 나온 겁니다. 나머지는 잘 몰라요. 뭐 또 개인지인이 있었던지 인지는 제가 모르겠고. 그다음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은 백성규 의원이 지금 현재 그 자기 토지 땅이죠. 땅 부분에 관해서 조금 문제가 있고 그걸 가지고 하다가 결국 벌금형이 나왔는데 1,00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백성규 의원 같은 경우 돼 있고, 그다음에 한한정 의원 같은 경우에서는 뭐 얼마 전이죠. 장영태 의원에 관해서 사진을 뭐 올려가지고 했다가 그다음 그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뭐 또 그 부분에서도 한한정 의원이 빨리 사과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이제 2차 가해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 나왔고 또 페북에서 또 여러 또 안 좋은 이야기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점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현 의원인데 이 김상현 의원은 그 주차 문제로 주민들하고 좀 시비를 붙다가 그 뭐 폭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벌금 7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폭행이 아닌가? 아무튼 제가 그냥 폭행한 혐의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70만 원이 나와가지고 이분들 총 5분들이 이야기가 좀 있었고. 나머지는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추가를 있으면은 제가 해서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실 점수를 이제 공개를, 저 앞에까지 쭉 했던 게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점수를 제가 공개를 해 드린 거고,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그 창원시 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다 올라와 있으면 다 올라와 있는 거 저는 하나하나 정리만 해갖고 그냥 붙인 것밖에 없어요. 엑셀로 점수 다 해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점수 입력시켜 점수 정한 그거밖에 없어요. 왜? 점수라고 하면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시정 지리 몇 회 해수가 나오거든요. 뭐 5분 발표 몇 회 조례 몇 회 다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 정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색깔이 조금 핑크색에 가까운 거는 국민의힘이고 연한 하늘색 같은 경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점, 그럼 미리 아시면은 한번 보시면은 이 점수에서 점수가 나왔구나 하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어디에 띄워줄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 파일은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제가 하고 그 더보기에 들어가시면은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해놨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점수 부분이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의원이 요 점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아까도 말씀 민원도 잘 들어줘야 되고 또 시정하고의 협력도 잘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의 그 민원을 빨리빨리 좀 들어주는 점수 이것도 상당히 참 중요합니다만 시의회라는 것 자체가 현재 있는 시정을 견제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제대로 갈 수 있는지 똑바로 가고 가는지 그 부분을 이제 견제하는 역할이 가장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조례 같은 경우라든지 또 시정 질의라든지 또 어문 발표 같은 경우 상당히 제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매겼다는 거고요. 제 생각하고 좀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 대한 점수 발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 창원시 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그 자료 그대로 갖고 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수 부분에 공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 점은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나는 이게 사실은 그때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점수가 사실 못 나온 점도 있는데 그 점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메일로 이렇게 해서 뭐 답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음에 그 부분에 이 어는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점수가 좀 못 나온 점이 있는 거는 좀 양해를 바란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한다 하면 또 마이크까지 빌려줄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아시고 저한테 이야기하시고 만약에 이 부분들이 진행해서 내년 한 4월 정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발표를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는 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좀 이해 바라고 양해
바란다는 점 말씀드리고 저는 또 다른 콘텐츠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원의 거리를 함께 걸을 때면 바쁜 세상도 잠시 멈춘 듯해 눈빛만 봐